안녕하세요. 문학의 민족입니다. 며칠 전에 황석영 씨의 산포 가는 길 영상을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산포 가는 길은 황석영 작가의 작품으로 1973년 신동아 9월호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길 위에서 낯선 사람들이 만나 동행을 하는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애환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단순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말하기도 하고요.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길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조금 있는데요. 어쩌면 가장 유명한 영화가 아닐까 하는데 1954년에 발표된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이탈리아 영화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앤소니 킨이 힘센 잔판으로 출연하고 감독인 펠리니의 아내 줄리에타 마시니가 불쌍한 젤소미나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사랑과 질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관객들을 모시고 이 영화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또 2013년에 개봉된 길 위에서라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영화는 비구니 선임들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잔잔했는데요. 젊은 여성분들이 왜 비구니가 되었는지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를 1년 동안 쭉 관찰한 작품이었는데 젊은 분들 아마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나 책 가운데서 197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 황석영 씨의 산포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전이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받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에도 사실 많은 작품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작품들 혹은 꼭 봐야 하는 추천 도서로 꼽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있겠고 그리고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1970년대 많은 변화를 몰고 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은 소멸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정시와 영달과 같은 막노동자, 버스 안내양,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탄생시킵니다. 또 백화와 같이 술집으로 전전하는 그런 아가씨들도 생겨나게 되죠. 감옥 생활을 끝내고 여러 가지 기술을 지녔지만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고향 산포를 찾아가는 정씨와 떠돌이 막노동꾼 영달은 길에서 담뱃불을 빌리다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오랜 구치소 생활과 떠돌이 생활의 끝에서 정씨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산포라는 고향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영달은 밥집 청주댁과 정사를 벌이다가 남편 천씨에게 들켜서 도망을 가던 중 우연히 정씨를 만나게 되죠. 정씨는 청가가 거품을 물고 영달과 바람이 난 마누라를 개패듯 때려잡는 것을 본 모양입니다. 어디 병신이라도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정씨의 말에 영달은 누구를 약올리나 싶어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차피 갈 곳이라고는 없이 떠돌던 영달도 정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무엇이 통했는지 산포로 가게 됩니다. 산포에 가면 그래도 뭔가가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 뭔가 길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 또 그곳에 가면 안식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겠죠. 두 사람은 주막에 들렀다가 도망친 술집 여자 백화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뚱뚱한 주모가 한참을 늘어놓는 한탄과 욕설을 듣다가 백화를 만나서 잡아가면 돈 10,000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주막을 나서게 되죠. 그러나 지나가던 길에 눈이 수북하게 쌓인 소나무 아래에서 웬 여자가 빨간 외투를 뒤집어 까고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달은 장난스럽게 시비조로 말을 걸었으나 결국 두 사람은 여자를 주모에게 잡아다 주고 10,000원을 받는 대신 동행을 택하죠. 술집 여자 백화까지 만나 세 사람은 눈이 하얗게 쌓인 추운 겨울길을 걸어갑니다. 이 추운 겨울길은 그 세 사람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 길을 동행하는 동안 18살에 집을 나와서 술집 여자가 된 백화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 발을 삐끗한 백화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동안 영달의 마음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녀를 업고 걷는 동안 한때 사랑했던 옥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영달과 백화는 코끝이 알싸한 눈길을 걸으며 뭔가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그러나 영달은 백화를 잡거나 그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기차 대합실에서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500원짜리 2장을 꺼내 기차표와 빵 그리고 찐 달걀을 사서 백화에게 건네는 영달의 마음이 더욱 춥고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백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본명이 이점례라고 밝히죠. 백화는 술집 여자이고 사실은 이점례인 거죠. 그리고 대합실에 남은 2사람은 옆에 있던 노인에게서 산포는 개발이 진행돼 예전의 그 산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정씨 역시 영달과 똑같이 거처를 상실한 마지막 꿈을 잃어버린 도시 하층민이 되어 떠돌아다니겠죠. 산포에 간다 한들 그가 생각하던 고향은 아니니까요. 이와 유사한 작품으로 1920년대의 현진건 소설 고향이 있습니다. 일제의 핍박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고향은 예전의 그곳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속의 은신처 혹은 막연하게 돌아가야 할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귀향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예전 같지는 않죠. 그나저나 정씨와 영달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산포로 가서 다시 막노동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도시로 나올까요? 백화는 시골에서 18살 이전의 점례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기차 대합실을 떠난 그들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감은 들죠.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는 우리나라를 더욱 경제적 부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을 상실하게 하고 도시 빈민을 양산했으며 계층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희의 난쏘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1970년대를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여 정씨와 영달 그리고 백화의 이야기를 소설 속의 인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도시의 한 귀퉁이에는 난장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이 작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안식과 희망을 갈구하던 시대가 그런 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대 청년들을 만나보면 10대 때는 의무감으로 책을 읽었다고 하면 20대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설계하고 20대에 읽는 책들이 다양하겠죠. 자기 개발서도 있고 뭐 경제 관련한 책들도 많을 테고 그 가운데 그 목록에 문학은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 때 읽는 문학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